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미연, 바코, 세로입니다. 오늘 세로가 오랜만에 또 다시 합류를 했는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오늘 좀 더 재밌게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밸런스 게임으로 해볼 텐데요. 정말 화목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니면 엄청난 부자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은 행복이냐 돈이냐,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를 감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 기자의 소설 모순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건 행복과 불행이라는 상반된 개념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고전적인 난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행복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요. 돈과 행복이 참 복잡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시자들이 이 둘의 관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감시자들은 이 밸런스 게임에서 뭘 선택하실 건가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원래는 되게 자신 있게 그래도 화목한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좀 후자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돈이 주는 가치를 나이가 들면서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거를 원래는 부모님이 해주시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할 때가 오면서 좀 후자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저도 후자인데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얼마 전에 모순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때도 친구들이랑 비슷한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순에 두 가정이 나오는데 엄마, 안진진의 엄마 그리고 쌍둥이인 이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모는 부자지만 부자지만 불행하고 엄마는 가난하지만 행복한데 이 둘 중에 누구의 삶이 더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그렇고 모두가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삶을 택하겠다 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샤넬백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지면서 울고 싶대요. 한강뷰 아파트에서 야경 보면서 공허해 하고 싶고 포르쉐 핸들 쾅쾅 내려치면서 외롭다고 울부짖고 싶다고. 저는 방금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되게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이라고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샤넬백 얘기에 지금 잠깐 너무 흔들리는데 샤넬백? 근데 그래도 저는 전자인가요? 가난해도 화목한 집? 네네.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엔 가치관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떻게 해도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서 자라면 내가 조금 불행하다라고 남이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불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불행한 가족에서 자란 사람은 좀 내가 보고 자란 환경이 불행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게 과연 느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감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세로의 의견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부자인데 사이 안 좋은 집이거든요. 근데 저도 세로랑 비슷한 생각이라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울하다 하면서 집 한 채 사고 그러는 게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하면서 우울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세로가 비록 화목한데 가난한 집을 고르지만 행복은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 막 무한도전에서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보통 막 정 많은 사람이 좋냐, 돈 많은 사람이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돈 많은 사람이 정도 많다고. 맞긴 해요. 아유,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수는 있잖아요. 맞죠. 최근에 행복을 돈으로 산 경험이 있나요? 와. 근데 사실 거의 행복이 지금 돈으로 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랑 같이 김치찜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를 보면서 딱 그걸 먹는데 너무 행복한데 사실 돈이 있어야 이 디즈니 플러스도 계속 결제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이 목살 김치찜에 목살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다 돈으로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 반론할 게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행복이라는 감정 안에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내 행복의 포인트를 친구한테 둔다면 그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그건 맞죠. 저 김치찜은 물론 내 돈 주고 샀지만 친구는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더 행복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와 같이 그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음. 돈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맞죠. 네, 맞네요. 왜냐면은 저랑 젠투가 스터디를 하러 가는 곳에 그런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청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보고 되게 반발심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청춘 돈으로 살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청춘이라고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연극 동아리 하면서 밤새서 연극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럴 때 다 같이 우리 진짜 지금 청춘이다 이렇게 느꼈던 건데 그거는 정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뭐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저는 그게 결국엔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래서 청춘도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뭔가 바코랑 젠투랑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샤넬백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샤넬백보다는 김치찌개가 우리가 좀 더 원하는 행복에 가까운 것 같고 좀 사소하게 플렉스하면서 순간순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최소치만 넘으면 다른 행복도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딱 그 생각이 똑같이 들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필요 최소한의 어떤 기준치인데 근데 그 기준치가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필요 최소한의 기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뭔가 행복이 조금 더 우선돼야지 그 기준치를 내가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진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는 그 기준이 어쨌든 비교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만큼 할 수 있고 뭔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 정도가 행복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복도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납득해버렸어요. 우리가 사실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정말 행복할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이제 개념을 발견을 했는데 소득의 포만점이라고 해서
돈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 임계를 이 소득의 포만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월급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한 500만 원 이상부터는 그 행복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아주 배가 부른 되게 재밌는 주장 같아요. 근데 저도 무조건 더 많을수록 그거랑 비례하게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미연이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거기서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다. 그 정도라면 저한테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뭐 제가 1조가 생긴다 그래서 뭐 1000배 더 행복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돈이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킨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갑질, 외도, 도박, 마약 중독 이런 좀 내재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돈을 만나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내재돼 있던 본성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사람이 망가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뭔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로또 당첨되고 나서 삶이 오히려 무너진 사람들의 사례를 접하면 그 돈이 불로소득이냐 아니면은 월급이냐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물려받은 자산이 너무 많아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다면 노동으로 얻는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약간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정의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 본성을 그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본성적인 그런 갑질 외도 뭐 중독 같은 게 내 행복으로 치환되면서 오히려 이건 이 사람의 행복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고고익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져서 갑질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던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게 결국 소비인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 소비에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니까 다른 자극을 찾는 게 아닐까요? 뭔가 더 자극적인 갑질. 고자극을 네, 고자극. 점점 더 마라탕으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극이 행복인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그 사람들한테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쟤 마약 중독됐다, 가정이 막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행복? 네. 질 낮은 행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 낮은 행복. 근데 세로가 얘기했던 거 중간에 저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뭘지. 저는 돈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높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의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간인 능력주의가 껴있어가지고 돈의 그런 돈이 행복처럼 공식화된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결국에 이것도 좀 사회적으로 비교하고 그런 능력주의가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어쨌든 행복의 그런 기준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젠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뭐예요? 근데 저도 이게 결국에 돈이랑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사실 말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뭔가 그냥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거?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려면은 일단 적당한 양의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 있어야 하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좋은 환경의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잘 돌아가게 할 그런 비싼 좋은 영양분의 음식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또 돈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저희 다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피라미드 배웠잖아요. 네. 거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 제일 밑에 깔린 게 본능적인 그런 먹고 자고 그런 욕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러는데 저는 그 백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때 느낀 게 나는 사실 자아실현보다도 그냥 매일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웃고 떠드는 시간 보내는 게 그게 진짜 양질의 행복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젠투가 말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활 살 수 있는 게 행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꼭 엄청 많진 않아도 어쨌든 그 정도를 영위할 수 있는 돈. 맞아요. 세로는 어때요? 세로의 행복?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저는 뭔가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아실현이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도 결국에는 수단인 거잖아요. 돈 자체가 뭔가 좋아서 이걸 벌기보다는 뭐 아까 미연이 얘기했던 대로 능력주의적인 사회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회에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기보다는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행위의 목적은 돈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느끼는 그 소소한 감정에서의 뭔가 충족이 된다면 그것도 자아실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그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아실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 직업도 이 돈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희망 직업을 매년 조사를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이런 고학력 고소득 의사 같은 이런 직업이 매년 이 상위권에서 빠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 안에서도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좀 나누면 나이가 많을수록 이 행복의 조건 그리고 직업의 조건을 돈으로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제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화목한 가족이 2위였고 1위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나의 행복이냐 돈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행복보다는 돈을 더 잘 버는지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돈이랑 직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미연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그 직업을 고를 때 돈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사회적 인정하고 연결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벌수록 좀 더 그런 뭔가 귀한 직업이다. 아직 저희 사회에는 산업공상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희는 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돈 많이 벌고 싶었으면 진작에 사기업 그럼요. 갔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일하면서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일이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제 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그러면 일하면서는 행복할 수 없나? 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면서 행복할 수 없다?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맥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때 충분한 그러니까 급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저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 유지도 안 됩니다. 이 돈이. 정말 쥐꼬리에 꼬리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맞아요. 저는 아예 그냥 돈을 안 보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게 조금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행복할 수 없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라 되게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왜 행복하지 않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일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충족이 되는 일이라면 뭔들 안 행복할까 싶은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이 직업을 하는지, 이 직업을 하면서 행복한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배들이 다 퇴사할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직업적인 행복을 느끼는지 항상 다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뭔가 바로 생각은 안 하지만 곱씹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저랑 비슷한 뭔가 자아 실현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실 지금 세로가 말하는 게 되게 세로의 그런 일관된 생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결국에 각자의 기준인 것 같아요. 세로한테는 자아 실현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도 그게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충분한 돈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일 선택을 하는 편? 네. 저는 애초에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 멋있어요. 아까 젠2가 맨 처음에 준 밸런스 게임도 사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자아 실현보다 돈을 택했다면 그 사람은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겠죠. 나는 내가 꿈보다 이렇게 속물적인 걸 택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고민을 할 거고 또 자아 실현을 택한 사람은 내가 이런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겠죠. 이런 고민이 제가 보기엔 좀 비생산적이고 애초에 밸런스 게임을 하지 않는 인프라를 만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1시간을 들여서 이 녹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미연님은? 잘 모르겠지만 주 4일제 최저 차등지급 이런 얘기 안 하고 최저임금 좀 많이 올려주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정규직화 해주고. 맞아요. 되게 진짜 제 친구가 요새 드라마 PD로 그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비정규직으로 되게 운이 좋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정규직화를 늦추다가 결국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마저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한 일환이니까 부모님께서 지원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어쨌든 떠나게 되고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거나 아니면 거주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꿈을 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양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미연 말이 맞는 게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노동의 질 자체가 행복과 뭔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않나. 다 어쨌든 충분한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노동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살짝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그냥 사기업,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원래 일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아 실현 충족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직장은 그냥 내 노동력을 바쳐서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예능 PD가 꿈이라서 좀 운이 좋게 되게 누구나 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일도 너무 힘들고 이제 자기 선배를 봤더니 5년차 선배가 너무 불행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을 해서 그 옆에 15년차 선배를 봤더니 똑같이 불행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럼 누가 행복하지? CP님은 행복한가? 봤더니 CP님도 불행해 보였고 그럼 누가 행복하지? 국장님? 이랬더니 국장님도 딱히 그래서 자기 미래가 안 보여서 그냥 아예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바에는 그냥 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PD 관두고 삼성에 들어갔거든요. 오, 능력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좀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세로가 굉장히 행운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일에서 이런 자아 실현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의 행운아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그 박호의 이제 주변 그런 경험들이 진짜 맞는 게 일 외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른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 외에서 뭔가 진짜 일은 일일 뿐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 외에서 좀 행복을 찾는 것도 다 각자의 기준이자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난하면 지능 발달도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해서 이제 생후 2개월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충분히 못하면 뇌에 이제 회백질량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3살이 됐을 때 IQ를 측정하면 IQ가 떨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의 뇌 활동이 줄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대요. 이런 또 다른 연구에서도 미국 농부들의 IQ를 검사를 했는데 그 수학을 했을 때 경제 상황이 좋으면 IQ가 13이나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 좀 단편적인 수치긴 하지만 가난의 반대였을 때 뭔가 우리가 더 그런 수치적으로 좋아지고 오히려 가난할 때 좀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난해도 물론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복의 여러 조건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만의 취향을 형성하고 취미를 가꾸어 나가는 거.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취향 설정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음식을 맛보고 여러 가지의 와인을 다 접해본 사람들은 나는 여러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게비르츠트라미널 제일 좋아해. 이렇게 자기 취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먹어본 것들 종류가 너무 적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근데 이게 확실히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로 양질의 행복인가 하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저는 뭔가 행복이 결국에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이게 행복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지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해서 행복을 못 느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냥 우연히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너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되게 뭐 단편적인 예로 들자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지만 갑자기 옆에 있는 깡통을 보고 막 발명을 생각해서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한 진짜 그게 완전 행운 케이스긴 한데 그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 말씀을 하셨는데 뇌도 약간 그런 행복을 인지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게 뭔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미연은 어때요? 저도 세로랑 좀 의견이 비슷하고요. 그 지금까지 나온 예시가 저는 뭐 그런 예시가 나왔잖아요. 잘 먹어야 IQ가 높아진다. 아니면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취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복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소득층인데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거시적으로 봤을 땐 저도 완전 동의하거든요.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공론장에선 좀 더 부와 행복은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실 행복이라는 게 아까 젠투가 얘기한 것처럼 타인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비교에는 긍정의 비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와 행복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거에 노출되면 저한테 지금 재화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장 영양소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참 뿜매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문제를 느낀 게 미연이 말한 것처럼 이 가난과 행복을 짓게 되는 지금 이 현실이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미연이 말한 대로 뭔가 공론장에서라도 이 가난과 불행을 계속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게 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연 얘기를 듣고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무 이상적으로 가난해도 너네 생각하기에 따라 달렸어 라고 치부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뭐 지능 발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연 말을 듣고 생각해봤더니 이런 기준도 사실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가난 때문에 진짜 삶 유지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주의와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만 진짜 무조건 가난하면 불행하다라는 시선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든 게 그 정책의 결정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 조건의 평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재나 붕어, 개구리도 다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근데 그게 그 조국 교수가 했던 말인데 말은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맞아요. 사실 정책의 행위 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건 저희가 계속해서 말한 그 행복의 최소 조건 있잖아요. 안정성. 주거 안정되어야 되고 적어도 밥 먹는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그 정도 최소한을 이 사람들이 마련해줘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약간 뉘앙스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무책임한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행복과 돈,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루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이거를 다룬 콘텐츠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 모순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사실 보진 않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이걸 진짜 관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나온다는 유명한 대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 극 중에서 오일남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돈이 진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진짜 필요 충분의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또 각자가 행복을 또 정의하고 충족시키기에 달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 다들 아시나요? 그걸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그 주인공이 정말 심심한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 어떤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영화가 정말 지루하게 흘러가는데 그 지루한 그 사람의 일상이 너무 평화로워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도쿄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맛있는 걸 매일 먹지 않아도 되게 안온하고 가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게 그 오후에 공원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보이는 걸 사진으로 찍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해요. 그걸 일본어로 코모레비라고 한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주인공은 어쨌든 자기만의 집이 있거든요. 직업도 있어서 뭐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매일 같이 밥을 사 먹고 한 잔에 술을 사 마시고 그리고 책을 살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조건이 또 붙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딱 생각났던 게 그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운수가 아주 좋았잖아요. 막 택시 선배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막 엄청나게 많은 승객을 실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 돈으로 설렁탕을 샀지만 설렁탕을 먹지를 못하고 끝났는데 네, 결국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고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생충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 기생충을 보면서 이런 너무 우리가 현실에서는 좀
좀 외면하고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 사람을 확실하게 비교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징그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그 이동진 평론가의 평을 보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그 하층 부류 사람들이 상층 부류 사람들의 삶에 기생하는 것도 맞지만 또 역으로 상층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 하층 사람들의 도움, 돌봄, 노동 이런 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생충이라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징그럽다고만 느꼈는데 그 평을 듣고 다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 근데 저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약간 기생충을 다시 생각하게 되긴 했지만 저도 기생충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되게 좀 불쾌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바코가 아까 말한 그 퍼펙트 데이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뭔가 우리가 좀 싫어하는 콘텐츠는 오히려 싫어한다기보다 어쨌든 좀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콘텐츠는 돈을 이 행복의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는 것들이 좀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이런 너무 안 좋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퍼펙트 데이즈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기본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뭔가 사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 콘텐츠든 현실이든 이야기는 뭔가 돈이 없어도 돈에 목매지 않고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잔잔한 행복의 이야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를 한번 감시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순의 마지막 작가의 말을 보면요.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행복, 그렇지 않으면 불행 이렇게 보이는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건데요. 돈 있는 행복의 이면에는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는 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풍요의 뒷면엔 반드시 빈곤, 빈곤의 뒷면엔 풍요가 있다. 이렇게 양귀자 작가가 덧붙이거든요. 결국에 다 상대적이고 각자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내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돈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필수적인 행복 요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저희도 여러분도 돈 외에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